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입춘도 지나갔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는 자유주의 자이다. 정치망명자 김덕홍 선생님의 해고록을 이제 읽으면서 저도 이제 제 책이랑 그다음에 또 노예공화국 북수원 탈출 한 원채님 책이랑 이제 읽었었는데 그 책들을 읽는 동안 또 저희 정체성 때문에 많이 몰입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제 또 새로운 책을 읽어내려 가려고 하니까 많이 주저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음, 간호조무사로 이제 근무하고 퇴근하면서 집 근처에서 화물 트럭에 이제 진 차량을 이제 보았습니다. 이제 삶과 죽음을 이제 잠깐 떠올리게 됐고 또 집에 돌아와서 이제 씻으면서 인순 씨의 거위의 꿈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으로 저는 이제 어제를 마무리하는 거죠. 자야 되니까 이제. 근데 이제 또 하루 더 열심히 살아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또 다짐을 해봅니다. 어, 나는 자유주의자이다. 정치 망명자 김덕홍 해고록입니다. 1939년 1월 20일 평안북도 의주군 의주읍 출생입니다. 경력 1958년 9월부터 1961년 8월 조선인민경비대 복무 1961년 9월부터 1965년 8월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 졸업 1965년 9월부터 1981년 9월 김일성 종합대학 교무부 지도원 및 책임 지도교원 1981년 10월부터 1994년 3월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소장 서기 당중앙위원회 부과장급이랍니다. 1994년 4월부터 1997년 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자료연구실 부실장 1997년 2월 12일 대한민국 정치망명 1998년부터 2003년 8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산하 통일정책연구소 상임고문 사단법인 달복자 동지회장 2014년 9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비상근 고문 이상 경력을 말씀드렸습니다. 머릿말입니다. 내가 황장엽 선생과 함께 국제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대한민국의 정치망명한 지도 어느덧 18년이 되었습니다. 1997년 4월 20일 만물이 소생하던 봄날에 나는 황장엽 선생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수도인 유서 깊은 서울에 들어섰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강산이 거의 2번이나 변해가는 그 18년 기간 한반도의 정세도 참 많이 변화했습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대북 햇볕 정책 등장 2000년 6월 김대중, 김정일 남북 평양 정상회담 2002년 1월 미국 부시 행정부의 북한 정권 악의 축 규정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대북 포용 정책 등장 2003년 9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정상회담 2003년부터 진행된 북핵 관련 육자회담과 그 와중에 행해진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 2007년 10월 노무현, 김정일, 남북 평양 정상회담 유엔 안보리 세 차례에 이르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급사 김일성 공산 왕조의 3대 세습 지도자 김정은 등장 그러나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김일성 족속이 범죄 야만과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북한은 지지리도 운이 나쁜 불우한 나라입니다. 그곳 주민들은 지구촌의 절대 다수 인구가 이미 오래전부터
누려오고 있는 자유와 시장경제, 인권을 하루 1시간도 접해보지 못한 세상에서 사는 제일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반만년의 봉건적 신분제도, 36년간의 일제 식민지 통치, 8.15 해방과 함께 들이닥친 구소련 스탈린 공산 독재 체제, 그 이후에는 김일성 공산 왕조 밑에서 김일성 족속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운명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 동포들의 처지입니다. 수십만 무관 주민이 김일성 족속이 노예가 되기를 거부한 죄로 처형되고 그 처자식들이 연좌제로 정치범 수용소에 종신구금되어 3대 멸족을 강요당하면서도 봉분도 묘비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나라. 고대도 아닌 현 시대에 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어서까지 영원한 노예주인 김일성이 시신공전 건설을 위해 수백만에 달하는 무관 주민들이 굶어 죽어간 원혼의 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은 시체가 널려 있고 자라나는 온군 한 세대가 기아와 영양실조로 인해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기형세대가 되고 살아남기 위해 탈북한 수많은 여성들이 타국에서 노예로 팔려다니는 나라. 그 인간 생지옥의 굴림에서 앞으로 1천만 명이 더 굶어 죽는다 해도 당과 군대만 있으면 체제를 보위할 수 있다고 거침없이 뇌까리던 독재자 김정일. 이것이 황장엽 선생과 내가 대한민국으로 정치 망명할 당시의 북한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시간도 흐름을 멈췄는지 지금도 그 땅은 20년 전이 참혹한 모습 그대로라고 합니다. 황장엽 선생과 나는 망명 직후 북한의 자유화와 인권해방 그리고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정치 망명일을 제2의 생일로 정하고 몇 년간 연구자들과 함께 뜻깊게 기념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대한민국에서의 파란만장한 삶은 내게 그날의 의미마저도 시험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의 제2의 삶은 북한에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슬픔과 기쁨, 실망과 희망, 좌절과 도전, 분노와 용서로 비워지고 채워져 온 살아볼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오래전부터 나의 경력으로 나만이 쓸 수 있는 남북을 아우르는 회고록을 꼭 남겨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사실 북한에서의 내 경력은 단 석 줄 뿐입니다. 1958년 9월부터 1961년 8월까지 조선인민경비대 복무, 1961년 9월부터 1981년 9월까지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 본대학 교무부 지도원, 책임지도원 부부장, 1981년 10월부터 1997년 2월 아울러 대한민국에서의 경력 역시 석 줄뿐입니다. 통일정책연구소 상임고문, 통일정책연구소 상임고문직 박탈, 2014년 9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비상군 고문. 이와 같은 경력은 내게 북한에서는 김일성 족속이 비공개 사료들을 남달리 많이 접할 수 있게 해줬고 대한민국에서는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남다른 안목으로 고찰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정치 망명자의 소명이기도 한 회고록 집필을 비일차일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야 기억과 시간과 건강의 한계를 거듭 통감하면서 유고를 남기는 심정으로 이 글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북한 관련 연구책자, 회고록, 체험기 등이 넘쳐나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해서 김일성 족속,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 관련 비공개 사료들을 많이 넣는 방향으로 회고록을 집필해서 한 방울이 물에도 우주가 비킨다는 격언 그대로 이 글을 접하는 이들이 북한의 공산세습 왕조가 어떤 야망과 국가 비전에 의해 수립되었고 3대의 전도는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찰 예측하는데 다소나마 도움해 줄 의도로 성의껏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더불어 나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그 체제의 정치, 정책적 원천이었던 노동당 사상 담당 및 국제 담당 비서인 황장엽 선생을 설득하고 함께 동행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망명한 사람으로서 이곳에서의 지난 18년 세월을 어떤 고뇌와 의지를 가지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도 이 글에 담아봤습니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참으로 오랜만에 풍력이 그리운 가족 친지들과의 소중한 추억과 결코 평범치 않은 인생길에서 걸음걸음 디딤돌이 되어준 모든 소중한 인연들을 한껏 떠올려 봤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정치 망명자의 길을 결코 홀로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국내의 많은 지인들이 나를 도와주고 고무해주고 보호해 주었으며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혈혈단신 정치 망명자의 소신을 언제나 변함없이 믿어주고 지켜줬습니다. 나는 현재 거동이 불편해서 쉬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북한의 자유화와 인권해방 그리고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고 다짐하면서 정치 망명의 길에 오르던 초심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사는 날까지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서 모든 이들의 믿음과 기대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김덕콩 1장 가족 이야기 아버지의 가훈 나는 1939년 1월 20일 평안도 의주군 의주읍 남문동에서 아버지 김석준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출생 당시 나의 아버지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신의주 싱거미싱 판매회사 산하 의주 대리점을 차려놓고 삼촌 김석호와 함께 싱거미싱 위탁 판매업을 하고 계셨다. 그 덕에 우리 집은 의주읍에서도 일본 상인들과 밥술 걱정이 없는 지방재력과 유지들이 모여 사는 남문 안 거리의 번화가에 있었다. 나의 아버지 김석준은 의주군 옥상면 내옥리의 중조 할아버지 집에서 출생했다. 아버지가 들려준 바에 의하면 나의 중조 할아버지는 내옥리 저 마을에서 사셨는데 적지 않은 땅마지기도 가지고 있었고 마을의 서당도 운영하고 가족들 몰래 축첩 생활까지 한 나름대로는 그 일대의 유지였다고 한다. 김일성 공산정권은 내가 19살 되던 1958년 말에 내 아버지는 적지 않은 땅마지기를 소유하고 있는 중조 할아버지 집에서 출생했고 나는 해방 전 싱거미싱 판매회사 의주 대리점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아버지의 계급적 출신 성분은 지주로 나의 계급적 출신 성분은 소시민으로 규정했다. 계급적 출신 성분이 전체 주민 개개인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 사이에서 북한 당국이 우리 부자에게 지은 지주와 소시민이란 신분적 굴레는 그토록 성실하고 정직했던 내 아버지를 평생 길을 못 펴게 살게 만들었으며 나로 하여금 김일성과 공산정권의 모든 정책과 시책을 갈피갈피 조목조목 되씹으면서 성장하게 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내게 씌운 그 소시민 굴레는 먼 훗날 1997년 내가 대한민국으로의 정치망명을 결단하는 데 참으로 큰 용단과 용기를 주었다. 나의 할아버지 김성규는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였는데 14살 때 벌써 혼자 밭에 나가서 밭 가을거디를 하고 마당질까지 해서 단번에 약 130kg씩 지게에 치고 집으로 들어오셨다고 한다. 그 시대에는 흔히 있었던 일로 할아버지는 14살 때 중조 할아버지가 이미 정략한 옆마을 서당 훈장의 16세 난 딸과 결혼하였다. 우리 할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할아버지는 매해 5월 단오 때면 씨름판에 나가서 1등을 하고
황소를 상으로 받아서는 친구들과 그 황소를 잡아서 다 먹어치운 다음에야 집으로 들어왔던 가족보다는 친구를 우선시하는 호걸이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신의주 건설이 한창이던 시기인 1920년대 초 어느 날 증조 할아버지가 가족 몰래 첩사리로 난 장성한 이복 동생이 갑자기 집에 나타나자 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해 그 밤으로 이런 촌구석에 있지 말고 신의주에 나가서 살자고 할머니를 들볶으면서 어린 아들 내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무일푼으로 집을 뛰쳐나갔다. 신의주로 간 할아버지는 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건설 현장, 잡부, 온돌수리 등 막 일이란 막일을 다 하고 나중에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정미소에서 짐꾼 노릇을 하면서 장사 같던 힘을 깡그리 소신시키고 사망하셨다. 할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할머니는 집안이 장손이며 맏아들인 아버지를 보통 학교까지라도 보내기 위해 하루 한시도 쉬지 않고 삭발레, 삭바느질, 떡장사, 나물장사를 하면서 이악하게 일하셨다. 할머니의 헌신적인 고생으로 아버지는 일제 강점시대에 대단하기 이를 데 없었던 보통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세월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고 나이 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 가야 될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응원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건강하게 오늘을 잘 사시길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